아니 감독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좋다 마다요. 네. 이제 곧 따뜻한 봄이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우리 뚜루드 갤러리 시즌 3도 이렇게 돌아왔고요. 감독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작가가 있어요. 누구죠? 웃는 모습이 시그니처인 작가. 아,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아주 알아요. 네. 예. 복을 불러오는 그림으로 유명한 그 작가. 네. 네네. 유해민준 작가의 전시가 네. 오늘 여기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그 양반은 왜 이렇게 웃는 그림만 그린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웃는지 저희 들어가서 볼까요? 네, 그럼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얘 표정이 지금 때리냐고 뭐. 코뿔소. 코뿔 갖고 만든 코뿔소가요? 아닌 코뿔소가요? 네, 네. 유해민준, 네. 한 시대를 웃다. 네,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큐레이터님과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재갑입니다. 네. 네. 유해민준 작가가 본인의 작품전을 직접 큐레이팅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 인연이 꽤 있으신가 봐요. 네, 그 유해민지는 제가 1995년도부터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중앙미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카페를 했어요. 술집을 열었는데 그 술집이 외국 유학생들도 되게 많고 또 송주앙이라고 하는 그 중국 그 현대미술 작가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작업실을 하고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사대천왕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밤이면 밤마다 이 술집에 와서 외국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도 이제 이 친구들이 작가인지를 모르고 와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뭐 화집을 꺼내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됐죠. 중국의 사대 천왕을 다 보셨다니 너무 부러운데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인데요. 네. 네. 유해민준은 어떤 작가인가요? 유해민지는 1985년, 89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두 가지 사주가 있잖아요. 네. 폴리티컬 팝하고 시니컬 리얼리즘 요 두 가지인데 유해민지는 시니컬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예요. 정치팝, 냉소적 사실주의. 네. 네. 근데 그 사대천왕이라고 불리는 거 말이에요. 네.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이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든 게 절대 아니고요. 아, 네. 누가 만든 유럽 유럽 아는지는 좀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유럽 쪽에서 먼저 만들었는지 중국 쪽에서 먼저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대천왕.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유해민준의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구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유해민준 전시가 한국에서는 처음이에요, 개인전이. 네. 그전에는 이제 그룹전 8명, 뭐 10명 이렇게 있었고요. 처음이라서 유해민준의 어떤 전작을 다 한번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을수록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들어가 보시죠.
네, 이번 처음 섹션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웃음이에요. 입을 한껏 벌리고 웃고는 있지만 이게 웃고 있는 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제목이 붙여진 연유에는 중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무슨 시대적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어떤 근현대사를 네. 그게 주계장막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그 철저한 어떤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문화대혁명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꺾어짐 같은 것들. 이제 그러고 나서 아주 급격하게 자본주의화 됐죠. 전 세계 자본이 전부 다 중국으로 몰려가가지고 중국이 자본의 대국이 됐잖아요. 이 두 개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를 동시에 경험을 한 세대인데, 이 두 체제가 전부 다 어떤 개인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둘 다 억압적이고 둘 다 고통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간에 인간의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것들, 여기다 거부라는 것들, 저항이라는 것들, 이거는 바로 아나키즘이에요. 아나키스트예요.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와 예술에 있어서의 아방가르드, 이 두 가지 조합이 유해민진과 중국 사대천왕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키즘과 아방가르드. 근데 유해민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웃고 있는 얼굴인데 그것이 자기 얼굴이에요. 전부 다 자기예요. 전부 다 어떤 자기 얼굴들이 무한대로 복제가 되어 있죠. 자아 복제를 한 거예요. 아바타처럼. 근데 그 아바타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 나간 웃음 속에는 자아를 상실한 자아 주체가 사라진 거죠, 결국은. 하나 이성적인 주체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그 아나키스트적인 어떤 저항과 그리고 이제 아방가르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위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 그것이 유해민진과 차이나 아방가르드 전체, 사대천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 처형은 프란시스코 고야의 마드리드 수비수의 처형, 그거를 패러디한 건데요. 정말 이 고야의 처형이 매우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하다면 이 유해민준의 처형은 사람들이 한없이 웃고 있어요. 근데 이 웃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 시리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저 고야의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가장 폭력적인 순간, 잔인한 순간을 묘사한 대표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명화로서 교과서에도 우리가 보고하는 건데, 저는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처형의 순간을 이렇게 웃는 얼굴을 표현을 한 거예요. 완벽한 어떤 뒤집기이자 네. 패러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잔인함이라든지 역사의 어떤 냉혹함이라든지 그 모순이나 이런 것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유해민진이 세계적인 어떤 대가의 어떤 반열에 올랐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 작품이 유해민진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와닿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획일적인 통일적인 체제에 대해서 네. 어떤 억압이 있더라도 내가 설사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그 조롱하는 듯한 그 비웃음의 아주 최상인 그런 네. 단계의 모습들처럼 느껴져요. 네. 냉소적 사실주의의 뭐 대표적인 가장 그런 이미지를 대표적인, 보여준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 보시면은 가장 그 유해민진의 특징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요. 전기 대표적인 작업에 한없이 웃고 있는 얼굴, 실성한 얼굴이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한대로 아바타처럼 복제가 되어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붙이자면은 뭐냐면은 이때는 1989년도면은 사회주의잖아요. 네.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가 어떤 하나의 어떤 인민들의 어떤 유토피아를 그렸잖아요. 근데 그 사회주의를 사슬하는 어떤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걸로 인해 갖고 사회주의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유해민준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보고 이 작품으로 인하여 유해민준은 정말 세계적인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네.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유해민준을 세계적인 대가의 반열에 올린 네, 작품. 네. 처형.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중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작가의 작업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그 검열이나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아마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이제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이것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대 최고가로 경매가 되었죠. 50억이 아마 넘었다고. 네, 하죠. 50억, 와. 60억 정도가 됐을 겁니다. 현 달러 기준으로 65억. 오, 대단하네요. 와, 그래서 개인 소장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원화를 볼 수는 없는. 네. 자,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워낙 중요한 작품이고 유해민준의 전체 어떤 작업과 삶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도판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 큐레이터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유해민준에 대한 이해가 쑥쑥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다음 작품을 볼까요? 네. 자, 여기 사회찬미 섹션. 여기에서는 이 유해민준 그림 중 유일하게 눈을 뜨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호탕하게 웃는 입, 그 눈 속의 해골, 그리고 터질 듯한 붉은 얼굴과 대비되게 맑은 하늘, 삶과 죽음, 희와 비, 정말 이 그림에 이 양면성이 다 드러나 있는데요. 네, 이 섹션부터 이제 제가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좀 부각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것들이 이제 죽음의 이미지가 네.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 웃음에 대한 생각들 완전 정반대적인 어떤 그 웃음에서 죽음으로 해골로 이제 전환되는 어떤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시기의 작품들인데 우리는 어떤 죽음을 항상 그 동전의 양면처럼 삶과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삶을 참미하라, 죽음을 기억하고 대신 삶을 사랑하라 라고 제가 그냥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현실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현실을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대처하며 살아라, 그런 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에요. 그걸 정리하면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지 참 궁금하긴 한데 워낙 이 죽음의 이미지와 삶의 이미지 그리고 모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같은 경우에는 노장 사상과 유교처럼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하나는 너무너무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면 하나는 그 너무너무 이제 현실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노장 사상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삶이고 삶을 넘어서는 것이 또 죽음일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이렇게 작업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경화면도 현실적이지만은 초월한 네, 그런 느낌들이 동시에 녹아 있게 된 것 같네요. 이번 섹션에서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해요. 네, 작가는 진정으로 이제 관람객들이 행복한 웃음을 짓기를 원하는 것 같죠.
그 유해민지는 작업실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북경에 있고요. 하나는 대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대리는 잘 아시다시피 샹그리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주 지상 낙원을 겨울에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겨울 동안 작업을 하는데 일소개춘이라는 것들은 대리에 있는 아주 오래된 절의 그 선승이 남긴 말이에요. 한 번 웃으니 모든 것이 다 봄이 됐다라는 이제 이런 것인데 저는 그 유해민진 자신이 어떤 그 노장 사상에 경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장보다는 저희 불교의 화엄종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화엄종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그 모든 어떤 존재와 비인간적인 존재, 모든 사물과 물질이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존재와 타 존재,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개라든지 소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시기건 간에 토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것들이. 그래서 한번 웃으니까 꽃도 피고 사람의 어떤 생명도 피어나고 바이러스도 피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이제 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바이러스도 되고 인간의 몸이 도라에몽도 되고 인간의 몸이 자기의 몸이 저 꽃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통각을 넘어선 세상을 꿈꾸면서 모든 만물이 순환하기를 바라네요. 그렇죠. 웃음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 일소개춘의 어떤 단계로 오면서 이것이 자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 미세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박테리아의 세계, 꽃의 세계로까지 다 확장되는 어떤 그런 세계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획일된 사회에서 그 타자성이라는 걸 인정받지 못하니까 주체조차도 옹립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 오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발언과 생각과 메시지들을 차근차근 잘 녹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색깔도 다양하고 네. 우리나라 작가들이 같이 했다고 하니까 나름 의미를 부여한 전시 같아요. 이 공간도. 네. 오늘 시즌 3 첫 번째 전시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회를 응시하는 자신의 분신들을 통해서 이 작가는 우리 시대의 공통된 상실감 내지는 뭐 근현대 격렬한 그 초상을 웃음으로 풀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언뜻 보기에는 크게 웃는 모습일 뿐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냉소성 그리고 그 사회와 역사와 문화와 정치까지 다 녹여낼 수 있었던 그 웃음 하나. 네. 네. 웃음이 던지는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통과 좌절, 체념 그런 힘든 웃음에서 점점 일소개춘하면서 그 시대의 통각과 고통까지 감싸 안고 그 고통이 웃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을 준 전시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동의해요. 아, 전시 잘 해석하셨네요. 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빌라이브가 제안하는 문화충전 미술여행 뚜르드 갤러리.